이재명 곧 징역 2년 구형받고 2심 선고 날짜도 잡힌다 합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처음에 오늘 말씀을 드릴 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내일 일단은 변론이 끝나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헌재에서 심리를 한 게 뭐 한 두세 달 정도죠. 근데 그 두세 달만 이제 끝나는 건데 한 석 달 정도 됩니다. 석 달 만에 끝나는 건데 이재명은 이게 공직선거법만 해도 1심만 2년 2개월 했습니다. 2년 2개월 하고 작년 11월 15일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죠. 그러면 고등법원은 3개월 하면은 2월 15일에 이미 나와야 됩니다. 나왔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본인이 뭐 재판 기록도 받지 않고 변호인도 선임하지 않고 막 이재명이 이렇게 재판 지원서를 쓰는 바람에 이제 겨우 모레 구형이 선고가 되는 거죠. 구형이 선고될 텐데 1심 구형이 2년이었습니다. 2년이었는데 1심 재판부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죠. 보통 구형은 그대로 때리니까 2심에서도 검찰이 다시 2년을 구형할 가능성이 높은데 자 2년도 그렇지만 이 선고 날짜가 모레 잡힙니다. 모레 잡히는데 보통은 구형까지 넣고 나서 한 달 후에 선고를 하지만은 아니 1심에서 2년 2개월이나 했고 그리고 2심에서는 뭐 재판 한 4차례 정도 했나요? 그러면은 뭐 판결문 쓸 것도 길게 쓸 것도 없죠. 그러면은 더 앞당겨야 된다는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도 오늘 그것을 촉구를 했습니다. 내일 2시입니다. 드디어 내일 2시입니다. 모레 2시입니다. 죄송합니다. 모레. 내일은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변론이 2시고 모레 2시에 서울고등법원 형사 6-2부 최은정 재판장, 이해설 정재호 부장판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을 드디어 모레 합니다. 이재명 쪽과 검찰이 신청한 증인을 각각 30분씩만 신문을 하고 서면으로 추가 제출한 증거에 대한 조사를 하고 나서 이재명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진행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최후 변론에서 직접 진술을 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재명도 결심 공판에서 검찰 구형 앞두고 본인이 최후 진술을 합니다. 최후 진술을 하는데 뭐 보나마나 전부 다 본인의 변명을 하는 그런 게 되겠죠. 그리고 검찰의 최종 의견 진술, 그러니까 피고인 이재명이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검찰이 최종 의견 진술하고 구형을 때립니다. 그러면 선고일이 잡히는데 통상 결심 공판부터 한 달 뒤지만 그래서 이재명이 3월 하순, 중하순 이렇게 나오지만 말씀드린 대로 판결문을 쓸 2년 2개월 동안 했고 1심 판결문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준용을 해도 이렇게 시간을 더 이상 끌 필요는 없다. 그리고 특히 얼마 전에 이재명이 무슨 2심에 걱정 안 한다 이야기를 했죠. 마치 무죄를 확신하는 듯이 본인 지지층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2심 나오면은 또 역사의 법정 어쩌고 또 이야기를 하고 대법원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대법원도 신속하게 지금 이재명에게 선고를 할 그런 분위기가 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직선거법 강행 규정 633 여기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도 조속히 확정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은 그때 김어준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 대법원 확정 판결이 조기 대선 전에 안 나올 것이다. 본인이 마치 무슨 사법권도 다 쥐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죠. 그렇지만 두 가지가 오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조기 대선이 안 열릴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죠. 그러면 이재명은 조기 대선이 안 열리면 이재명은 이 2심 나오고 바로 한 3개월 있다가 대법원 확정 판결 나오면은 당 대표직 날아갑니다. 대표직 날아가고
국회의원 배지도 떨어지고 앞으로 대통령 선거도 못 나옵니다. 그러면 만약 그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를 하게 되면은 물론 재판은 진행이 되겠지만은 직무에 복귀하고 기각이 돼서 직무에 복귀를 하고 그 구금 상태도 풀리게 되겠죠. 만약에 이번에 구속 취소가 안 되더라도 보석을 신청을 해서 직무가 복귀가 되면 보석 신청 한번 받아줘야죠. 그러면은 재판이 계속 진행이 되겠지만은 불구속 상태에서 직무정지를 하면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헌법을 개정하는 이 작업도 있지만 이재명이 없는 상황에서 국정 운영이 굉장히 수월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가 이재명의 국정마비 때문이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상태에서 조기 대선이 안 열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 복귀를 한 상태에서 이재명이 사라진다. 정치권에서 사라져버린다. 그러면 상당히 국정 운영을 수월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 상황도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조기 대선이 안 열리고. 그리고 이재명은 곧 대북 송금 사건 그리고 뭐 법인카드 이런 것도 1심도 그 대장동도 재판부가 바뀌었죠. 대장동도 재판이 다 분리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 대북 송금 같은 경우도 지금 재판부가 바뀌었습니다. 그때 대장동 저승사자라는 신진우 부장판사가 수원 고법으로 자리를 옮겨버렸기 때문에 그 수원 지법 형사 11부 이재명의 대북 송금 북한 조선노동당에 뇌물 준 사건 이 재판장에 송병훈 부장판사가 배치가 됐고 배석 판사도 다 바뀌었습니다. 차윤재, 김남희 판사로 배치가 됐는데 어쨌든 이것은 신진호 부장판사가 누구보다도 이 재판을 잘 알고 있는데 그래서 막 기피 신청을 했었죠. 이재명의 대북 송금 실태를 알고 있는데 기피 신청을 해서 결국은 그것을 이제 그 확정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인사가 나서 신진호 부장판사는 고등법원으로 가버렸습니다. 그 대신 다른 법원이 송병헌 부장판사가 들어섰는데 이것은 재판 기록을 빨리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화영의 재판 기록이 있죠. 이화영이 1심에서 9년 6개월이고 2심에서 뭐 7년 몇 개월 실형 받았는데 그 재판 기록들도 다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근거로 하면은 이재명은 조기 대선은커녕 대표직 피선거권이 박탈된 상황에서 대북 송금 사건은 특가법상 뇌물 혐의죠. 그러면 징역 10년 이상입니다. 이거는 무조건 법정 구속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국회의원도 아니기 때문에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무슨 뭐 불체포특권, 뭐 체포동의안 이거 필요 없죠.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 탄핵안이 기각되는 그 순간에 이재명은 모든 것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온갖 커넥션, 오용훈, 좌파 공수처장 오용훈, 그리고 그 헌재 소장 권한대행 이 문형배, 이재명 이 커넥션을 좌파 커넥션 작동을 해서 판을 뒤엎으려고 했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문형배가 아무리 그렇게 한쪽으로 몰아가고 뭐에 쫓기듯 답을 정해놓은 것처럼 가고 있고 지금도 가려고 하지만 혼자 하는 게 아니다. 헌법재판을.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